이 1년을 정말 유의미하게 보낼 수 있는 비법. 6월, 9월에 둘 다 나온 출제 지점. 이 지점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고요. 이건 안 하면 안 돼요. 줏대 없이 기준 없이 공부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친국어입니다. 제가 드디어 포텐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 저 원래 알고 있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친국어라고 하고요. 수능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텐에서 국어 공부를 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 싶은 학생들이나 수능 국어 공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갸웃갸웃하고 계신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 위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국어 얘기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름이 미친국어잖아요. 좀 세요. 센데 제가 이름이 왜 미친국어냐면 6, 7년 전에 제가 과외를 시작을 했는데 첫 과외 학생을 딱 만나게 됐거든요. 그 과외 학생을 정말 열심히 가르쳤죠. 그 학생이 처음으로 딱 국어 점수가 오를 때 그때 오는 도파민 미쳤죠. 그리고 그 학생이 또 그런 말을 했어요. 저한테 선생님 이거 미쳤어요. 이런 말도 해서 성적 상승에 미친 국어, 좋은 의미로 미친 국어라고 저를 네이밍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이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메가스터디 러셀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대치 예섬에서도 현장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포텐에서 수능 온라인 국어 수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성적을 올리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베이스 학생들이 열심히는 하는데 왜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혹은 유명한 강의는 사실 대치동 베이스의 유명 강의였습니다. 대치동 베이스라 함은 어느 정도 고1, 고2 때 공부가 잘 된 학생들을 전제로 강의를 하고 고1, 고2 때 열심히 한 학생들이 고3 때도 열심히 해서 성적이 빵 올라서 그 강의가 유명해진 거죠. 근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고1, 고2 때 열심히 하셨나요? 열심히 하셨어요? 아니죠. 물론 여러분들의 노력을 폄하하겠다는 건 아닌데 솔직하게 고1, 고2 때 열심히 하지 않은 건 맞죠. 그러면 우리는 고1, 고2 때 베이스가 없는 상태로 고3 수업을 들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여러분들은 지금 본인의 상황과 맞지 않는 강의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11월 14일까지 정말 긴 레이스를 펼쳐야 돼요.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마라톤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신발이 먼저 벗겨지거나 본인 발이 벗겨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에 맞는 신발을 신고 마라톤에 합류하자고요. 일단 노베이스 학생들은 이 두 가지가 안 됩니다. 첫 번째, 읽는 게 안 돼요. 영어랑 국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영어는 모국어가 아니고 아예 모르면 못 읽기 때문에 애초에 못 읽어서 선생님 말을 잘 따라가려고 하는데 국어는 모국어죠.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 멋대로 읽어놓고선 나 잘 읽었다. 오늘 공부 끝냈다. 개운해합니다. 모국어라서 그냥 읽는 거지 진짜 우리가 시험장에서 하는 독해가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독해를 했다 쳐도 선택지가 새로울 겁니다. 행동이 안 돼요. 독해하면서 이러한 건 철학 지문이면 이런 거 확보해야 되고 경제 지문이면 이런 거 확보해야 되고 현대소설이면 이런 거 확보했어야 되는데 이런 확보하는 행동이 없으니까 선택지가 새로울 겁니다. 그럼 또 돌아가서 또 시간 쓰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노베이스를 벗어난 제 수강생들은 이렇게 읽습니다. 딱 기준이 있어요. 문제 스타일 보니까 이거 인문지문이네. 인문지문에서는 1문단에서 어느 정도 개념 세팅 혹은 정의 세팅이 된 다음에 뒷문단에서 예시로 붙여 읽고 이런 단원별, 이런 갈래별 개념이 명확한 상태에서 들어갑니다. 즉 지문마다 기준이 있고 그 기준대로 읽다 보면은 결국에는 읽으면서 확보해놨는데 선지를 가보니까 내가 확보해놓은 거네? 이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제대로 공부한다면 줏대 없이 기준 없이 공부하지 마세요. 이럴 땐 이렇게 한다가 없어. 아예 국어 지문을 1층에서 뭐 읽어야 되고 2층에서 뭐 읽어야 되고 영역별로 갈래별로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을 해놔야 여러분 시험 누구랑 봐요? 혼자 보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별로 맞는 약속이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앞으로 더 구체적인 계획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 영상이 2월 기준 2월부터 시작한다면 2달 정도는 무조건 이거는 스킵할
피할 수가 없어. 기출 공부. 기출 중에서도 필수적인 기출. 독서 지문에서 자꾸 이런 유형이 나오더라. 이런 상황을 요구하더라. 여러분들의 개념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출들을 모아놓고 2달, 약 8주 동안은 기출과 굉장히 친해지셔야 됩니다. 물론 제 수업에서 이걸 해드리지만 제 수업을 지금 무조건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노베이스들은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이제 기출 공부했으면 한 달 정도는 EBS와 친해져야 되긴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불편한 진실이야. EBS 수능 특강 호기롭게 딱 사요. 아, 나 이제 열심히 할 거라는 이러면서 딱 샀는데 펴보니까 문학이 막 100지문이 넘죠. 거기서 딱 덮고 저 멀리 불편하게 그냥 던져만 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러면 이제 또 노베이스 탈출 못하는 거고. 그래서 한 달 동안은 EBS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근데 또 여기서 이거 다 까먹게 또 던져놓지 말고 알겠죠? 여러분들 그냥 내가 EBS 공부하면서도 특정 작품과 유사한 기출이 또 있을 거예요. 그건 뭐 제 수업에서 또 연결을 해드릴 거지만 기출과 EBS 같이 동반해서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4월 지나고 6월 모의고사를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빅 이벤트죠? 현역분들은 처음 보는 평가 모의고사잖아요. 그래서 떨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EBS도 어느 정도 됐으면 6월 모의고사까지 갈래별로 경제면 경제대로 현대소설이면 현대소설대로 그 갈래에서 이런 포인트에서 자꾸 나오더라. 갈래별 포인트를 잡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알겠죠? 시험장에서 결국에는 이 갈래는 철학이네. 이게 가장 알아보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드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자, 6월 모의고사 봤다고 칩시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분석하셔야죠. 분석해서 내 약점이 뭐고 이 기조를 중심으로 또 훈련 들어가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갈래별 포인트 잡으면서. 근데 뭐까지? EBS까지. 근데 이때 EBS는 뭐겠어요? 수능 완성이겠죠? 4월에 볼 수 있는 EBS는 수능 특강이고 그 다음에 6월에 수능 완성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수능 완성 곁들이면서 기출과 함께 갈래별 포인트 훈련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9월 모의고사 보겠죠. 9월 모의고사 똑같아요. 여러분 수험 생활은 간결해야 됩니다. 분석하고요. 또 약점 잡으세요. 근데 너무 중요한 거다. 이 6구가 딱 모일 거예요. 이거 이미지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6월 모의고사고 이게 9월 모의고사면 6월, 9월에 둘 다 나온 출제 지점, 둘 다 나온 아이디어, 선지화되는 그 정보 이게 결국 수능에 직결될 거라서 요 지점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고요. 이건 안 하면 안 돼요. 진짜 알겠지? 이 포인트와 함께 당연히 EBS 끝까지 물고 늘어지셔야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실전 모의고사도 어느 정도 해보고 6월, 9월 잘 보면 뭐예요? 수능 망치면 끝나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9월부터 수능 11월까지는 한 9주에서 10주 정도 남으니까 그때 동안 실전 모의고사 꾸준하게 풀어보셔야 돼요. 좀 시끄러운 카페 가서 풀어본다던가 아니면 아예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스타벅스는 7시쯤에 여는 거 아시죠? 수능 시험장 시간대로 8시 10분까지 스타벅스 가서 8시 40분부터 여러분 스타벅스 재고 10시까지 풀어보라고. 그 아침에 직접 푸는 거랑 밤에 푸는 거랑 완전 달라요. 이 정도 노력은 해야 돼. 정리해보자면 1년을 정말 유의미하게 보낼 수 있는 비법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 간의 이 교집합 지점 분석해놓고 그걸 토대로 수능까지 약 한 달 반 정도를 준비하면서 EBS도 곁들이시고요. 실전 모의고사도 같이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거를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이행하면 성적이 안 오를래 안 오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말만 들어도 그럴 것 같죠?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이걸 지키는 게 정말 어렵긴 한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킬 수 있도록 계속 뒤에서 푸시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저인 것처럼 선생님이 앞에서 목이 터져라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나는 그래도 노베이스는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베이스인지 아닌지 선생님이 만든 노베이스 테스트지가 있거든요. 총 4지문이고 4문항밖에 없어요. 이거 귀찮으면 수능 못 보죠. 그죠? 한 지문당 한 문제고요. 독서 2지문 2문항, 문학 2지문 2문항입니다. 공부를 잘 해왔냐 못 해왔냐 그거를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도 써놓을 거예요. 이거는 몇 분 안에는 찍어냈어야 된다. 시간을 넘기거나 아니면 아예 틀렸거나 4지문 4문항 중에 한 문제라도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노베이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했거나 공부를 아예 안 해봤거나 둘 중 하나예요. 이 노베이스 테스트지는 이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 클릭하셔서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노베이스 테스트지 한번 풀어보시고 풀다가 궁금한 게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 학생이니까, 그쵸? 그럴 때는 카카오톡에 미친국어 플러스 친구가 있습니다. 그 플러스 친구로 질문 남겨놓으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뭐 상담도 해드릴게요.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수능이라는 싸움이 진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최소 18년 동안 국어를 어떻게 써왔는지에 따라서 이 수험 생활의 결론이 다를 수 있어요. 잘못 써왔든 잘 써왔든 이 1년만 제대로 활용하고 제대로 교정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입시의 본질은요, 혹은 나중에 여러분들 일을 할 때도 정말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하기 싫어도 잘 해내는 사람, 결국 살아남게 돼 있어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와중에 해내는 사람, 잘 해내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 봅시다. 지금까지 미친국어였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